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 앤 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NBA에서도 대형 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NBA 트레이드 이야기 간략하게 짚고서 바로 크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트레이드 소식이 나왔는데 올란도와 멤피스예요. 이게 참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 진짜 NBA를 좋아하시는 10명 중에 한 5분 정도 파이널을 보시는 것 같고 5분은 오프 시즌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트레이드가 터지니까 또 도파민들이 싹 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 올랜도 매직이 데스먼드 베인에 대한 구애를 가져가면서 악성 계약으로 전락한 코렌 서니 그리고 켄타베스 칼델 포프 2명을 내줬고요. 1라운드 픽 무려 4장. 4장을 올랜도가 멤피스에게 줬고 그 다음에 픽 스왑 조건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쏟아부으면서 데스먼드 베인이라는 NBA 최고의 3점 슈터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선수들의 5장까지 준 거예요? 네. 총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픽 수합은 뭔가요, 그러면? 픽스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조현일 팀이 13번 픽, 예. 정지욱 팀이 14번 픽, 예. 그러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좀 받는 거죠. 여기가 13으로 여기가 네, 14으로. 그렇죠. 그렇죠. 좋은 네. 순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3마디 다 파준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5장 줬다고 네. 판단하시면 제일 편하죠. 아. 유리한 순번을 주는 거니까. 이게 2025년도 16순위 지명권과 2016년도 스왑 조건을 두고 건 지명권을 준 건데 네. 이게 2년 연속으로 순수한 1라운드 지명권을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건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 올란도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석점슛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정도야?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올랜도가 뭐 방케로도 있고 맞아요. 바그너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감독의 수비 농구, 약간의 피지컬함을 섞은 수비 농구 다 좋은데 유일하게 좀 고구마였던 게 3점슛이었어요. 지금 3점의 시대인데 이 팀의 3점슛 성공률이 꼴찌였고 성공 수도 꼴찌였습니다. 그만큼 외곽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네. 일단 코렌스턴이라든지 좀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게 사실인데 뭐 정말 칼도의 포프도 그렇고 이 선수도 원래 슈터거든요. 근데 정말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저점 찍었죠. 네. 오히려 베인이라는 선수, 이 선수는 슈터일 뿐만 아니라 어쨌든 볼이 없을 때 움직일 줄 알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인한테는 한 3장을 썼고 그다음에 KCP가 연간 21밀씩 2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럼 2년에 42밀인데 그거 처리하는데도 쓰는 처리하는데 한 장을 쓴 거예요. 그냥 못 파니까 흔히 말하는 그 셀러리 덤프, 그 셀러리를 버릴 때는 또 픽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장이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 올랜도 매직이 반드시 필요했던 게 3점이고 네. 그런 선수를 데려오려면 시장가보다 비싸게 데려온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베인을 데려오면서 올랜도 매직의 이 셀러리 디자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28-29 시즌 혹은 29-30 시즌까지 다 계약을 맞춰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베인이 뭐 올스타도 아니고 올 NBA 팀도 아닌데 4장을 태운다고? 라고 하셨지만 뭐 하실 수도 있지만 KCP를 처리하면서 네. 코렌 서디도 내보내면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보 픽도 올랜도 매직이 단시간에 꼬라박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보 픽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워싱턴이나 샬럿 같은 팀이 그쵸, 그렇게 그쵸. 했으면 가치가 높아지죠. 그치. 네. 로터리가 되는 거죠. 로터리가 되고 지명권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올랜도 매직이 28년 거나 30년 걸 팔았거든요. 네. 30년 거나 32년 거를 팔면은 32년 거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요. 근데 28년 픽은 당장이고 올랜도 매직이 그때 꼬라박질 않을 거니까 28픽 30픽이면 가치가 생각보다 안 높을 수 있다는 네. 거죠. 혹시나 올랜도가 예상을 깨고 꼬라박으면은 멤피스는 완전 그건 흔들하는 논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드래프트 픽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설계를 잘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네요. 네. 이게 엄청 머리를 잘 써야겠네. 맞습니다. 약간의 도박 같기도 하고. 그래서 OKC가 예. 그런 것들을 잘 써서 예. 폴 조지 내보내면서 그 픽으로 지금의 기계 우승 전략을 써졌어요. 만들고 네. 있었어요. 네. 제이덥도 데려왔고 막 그랬죠. 샌프레스티 단장이 그만큼 좀 천재적이다라고 볼 맞아요. 수가 있겠습니다. 데스먼드 베인이 올란도로 가면은 이제 올란도는 그러면 기대치는 어느 정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동부가 지금 보스턴은 테이텀, 미러키는 릴라드 아웃 때문에 뭐 다음 시즌 우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가 원래 서부보다 약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약간 빈지털이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랜도가 지른 건데 저는 올랜도 매직이 건강만 유지한다면 작년에 너무 많이 다쳤어요. 네. 근데 건강만 유지한다면 저는 컨퍼런스 결승도 갈 수 있다고 오. 봅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왜냐면 수비가 좋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결국 정말 많이 퍼준 것으로 표면상으로는 보이지만 그 굉장히 또 균형을 잘 맞춘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지금 조현일 위원께서는 보시거든요. 두 분도 같은 생각이세요? 좋긴 좋은데 연봉이 이제 바그너랑 이제 서그스 선수의 연봉을 좀 올려줘야 될 때가 오는데 방케로랑 그때 대해서는 약간 좀 그 올라갔어요. 올랜도 매직 때, 자체가 부자 구단은 아니거든요. 네. 그죠. 사치세를 내야 되는 시점에 성적을 못 내고 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좀 다시 또 버튼을 또 눌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올 시즌 보스턴처럼. 유효 기간이 긴 라인업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올랜도가 반케로하고 왜 지난 시즌에도 올랜도가 밑으로 쳐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케로하고 바그너가 많이 빠졌잖아요. 동시에 다쳤죠. 네, 그럼 네. 이 두 선수의 건강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걸 딜을 하는 걸 그럼요. 텐데 반케로는 어쨌든 데뷔해서 계속 부상을 안고 있는 선수인데 이게 과연 괜찮은 도박일까라는 생각이 어쨌든 저는 의구심은 들었어요. 왜냐면 올랜도가 계속 리빌딩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리빌딩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이런 것까지 하는 거는 좀 부담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쨌든 그 동안에는 올랜도가 좀 짠돌이 느낌이 강했었는데 네. 어쨌든 모처럼 큰 돈 썼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네. 투자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다음 시즌 성적 못 내면 감독도 좀 어렵지 않을까, 위태롭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확실히 내년 시즌 혹은 내년과 내후년에 진짜 승부를 보겠다는 큰 어찌 보면은 도박 노림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지점이 이렇게 지명권이 많이 오가고 대형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또 유탄을 맞은 게 댈러스 구단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LA 레이커스, 네. 여러분의 LA 레이커스가 돈치치를 데리고 오면서 앤서니 데이비스와 지명권 한 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댈러스 팬들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베인 느낌이죠. 그렇죠. 대인이라서 네, 진짜 지금 왜냐면은 베인이 지명권 이렇게 많이 태웠는데. 대인이라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것도 알아줬어. 알아들었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아들은 조현일이 미워. 아니 베인 드래프트 될 때부터 이걸 했었어. 아 진짜로? 네. 네. 근데 이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 AD가 있었으니까 AD를 1라운드 픽으로 환산하면은 그렇지. 뭐 내장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뭐 예시가 잘못되긴 했는데 댈러스 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럴 수 댈러스 있다. 팬 생각해보면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지. 그렇죠. 네. 내가 받아온 어음이 겨우 한 장이야. 그치, 그치. 아 이런 네. 생각은 할 수 있죠. 네. 네. 드래프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원래 올랜도가 베인을 되게 지명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면접까지도 봤었는데 결국에는 콜 앤서니 뽑았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와서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15순위에 뽑혔던 앤서니와 30순위에 뽑혔던 베인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앤서니 입장에서 약간 좀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발전이 없었던 것도 좀 아쉬운 것 그 같습니다. 콜앤서니 아버지가 그렉 앤서니 지금 맞아요. 해설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밴쿠버 그리즐리스 때 또 주전 가드였어요. 어. 근데 그 밴쿠버가 이제 멤피스로 바뀌었는데 아들이 또 거기로 간. 네.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얄궂은 운명이죠. 네, TMI지만 그렉 앤서니가 라스베가스에서 회식을 했었을 때 조현일 위원한테 노래를 시켰어요. 아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난뭐 하는 건지 수많은 미국인들 앞에서 레리코를 불렀어요. 레리코를 불렀는데 저는 데미안 릴라드 유니폼이라도 한 장 줄 줄 알았어요. 아디다스 때. 겨울왕국 레디코? 한달 후에. 거기서 뭘 부르겠어요, 이제. 네. 근데 와 진짜로 그때 릴라드 유니폼 들고 있었거든요. 난 이거 줄줄 알았어. 경품 줄 줄 알았어. 진짜. 네, 그래서 자기 소개라도 좀 길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커다란 대형 트레이드가 있었고 또 이제 착착착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큰 건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뭐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뭐라 해도 KD겠죠. 네, 케빈 듀란트. 그렇죠. 네. 야니스는 뭐 거의 잔류 확정이고 네. 듀란트가 어디로 갈지인데 지금 파는 사람의 마음이 급합니다. 네. 7월 1일부터가 25, 26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피닉스는 손해 보는 딜을 하겠지. 그렇죠. 듀란트를 못 팔면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게 되거든요. 네. 세컨 에이프런을 5년 동안 3번 초과하면 어마어마한 페널티가 있어요. 어. 그래서 무조건 피닉스는 6월 30일 전까지 듀란트를 팔아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네. 항상 그 구단에 붙어 있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 구단에 붙어 있는 기자들을 활용해서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 매번 행선지가 바뀌고 갈 수 있는 듀란트의 말도 바뀌는 느낌이라 지금으로선 진짜 어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파이널보다 이 듀란트 행선지 뉴스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높아진 것 같고 네. 여전히 그 듀란트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분명히 그 뭐 기자나 방송 쪽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갔기 때문에 듀란트 인터뷰도 딸 법하거든요. 뭐 어그로를 끌든 뭘 하든. 네. 근데 그런 거 일절 없이 지금 듀란트는 뭐 마이애미를 마음에 들어한다, 미네소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네, 비슷하고 실체 없는 이야기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윈더랭님 지금 댓글에서 말씀처럼 듀란트가 결정이 나야 그럼요. 거기에 대한 연쇄 효과로 그럼요. 사실 이제 차차차차차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예. KBL에서 봤잖아요. 허운 선수가 옮기니까 다 예. 옮겼어요. NBA도 이제 듀란트가 워낙 덩어리가 큰 선수니까 이 선수가 움직이면 그만큼 또 그 반대급부가 있을 거고 또 거기서 또 파생되는 거 있을 거니까. 6월 26일이 드래프트거든요. 네. 드래프트 데이 트레이드가 엄청 나올 거예요. 네. 예, 그때 뭐 듀란트 옮기지 않을까. 다들 네. 그날은 밤새지 않을까 매니아 분들도. 맞아요. 일단은 듀란트 행선지 가장 많이 거론됐던 곳 중에 하나는 이제 샌안토니오, 그리고 마이애미, 휴스턴 뭐 이 정도일까요? 네, 뭐 미네소타도 미네소타. 있긴 했는데 미네소타는 트레이드 난이도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음, 샌안토니오가 제일 뭐 확실하지만 또 샌안토니오가 딜을 엄청나게 크게 하는 팀은 아니어서 네. 조건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간다는 느낌이 네. 있어요. 네. 왜냐면 아, 댓글에 어려운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요. 듀란트가 허움보다 잘함? 요거는 정juk 기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요. 네. 답변을 할 네. 필요가 있나요? 제2의 커리 원희 사태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네. 거기 지금 주역이 여기. 네.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여기는 조금 뜸을 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결국에는 몸이 안 달란 쪽이 있으면 결국 매수자가 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최악의 경우 7월 1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닉스는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소위 말하는 안고 죽어야 안고 되는 죽어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남겨야죠 이제. 네. 듀란트가 못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봉 때문에 그렇죠. 이 세컨 에이프런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피닉스는 진짜 미래가 없어집니다. 네. 네, 완전 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아데토쿤보는 잔류 가능성이 높다 그랬고 네. 다른 지금 트레이드 대상자 지금 계속 물망에 오르는 선수들은 누가 있나요? 근데 뭐 끊임없이 나오는 선수가 라우리 마카넨도 있고 네. 또 조던풀 얘기도 있고 조던풀은 뭐 지금 몇 년 만에 가치가 좀 떡락해가지고 이번에도 트레이드 명단에 오른 걸로 알고 있고 뭐 역시나 드래프트 데이 가봐야지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쿠민가도 뭐 있고요. 네, 쿠민가는 근데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거라 뭐 골든스테이트 팬들은 이번 여름이 조금 무료하시지 않을까. 네, 레이커스는 지금 워커 캐슬러를 뭐 데려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뭐 레이커스는 좀 도둑놈 심보가 있죠. 맨날 네. 이렇게 관심만 있다 그러다 넘기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하는데 근데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되잖아 지금. 데리고 무조건 와야 한 명 돼. 있어야죠. 레이커스는 네. 어지간한 센터들은 한 번씩 이름이 다 올라오는 것 맞아요. 같은데 게슬러 정도면 좋죠. 그렇죠. 근데 데리고 와야 돈치치가 8월 2일에 연장 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치치 마음을 잡으려면 데리고 와야죠. 누구든 간에. 네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